8번 보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자, 이제는 본격적인 실시 계획에 준하는 시행자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업시행계획이죠. 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이제 고시하죠. 그런 다음에 공사 착수하는데 관리처분 계획 방법을 띠는 다시 한번 또 절차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사업시행 계획서는요, 정비 계획에 따라 여기 있는 요거 정비 계획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관리처분 계획 파트 가면은 섞어놨는데 한번 읽어주고 이런 게 있고 정도만 해주시고요. 문제풀이 할 때 그때 봐도 늦지 않습니다. 이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하겠죠? 그러면 기억에, 자,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누구죠? 시장, 군수 등은, 물론 이반권자도 맞지만 여기서는 그냥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럴 때 디귿 변경할 때도 인가, 중지도 인가, 폐지도 인가 받습니다. 다 인가받아요. 근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인가받지 않고 신고한다. 그게 뭐냐? 먼저 1번, 2번, 3번 묶으세요. 세 개만. 물론 4번도 있지만 무조건 10%, 10%, 10%. 1번도 10%, 3번도 10%, 물론 4번도 10%. 아시겠죠? 10%, 10%, 10% 무조건 경미한 사항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법은요 2%, 5%, 10% 나오지만 개발법 10%, 전기법 10% 이런 말 나오면 아 경미한 변경이구나. 인가받는다 안 받는다 신고하는구나. 2번 동그라미입니다. 2번 부대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신고합니다. 그런데 가로 안에 위치가 변경되지 않아야 돼요. 위치가 변경되는 때는 그때는 인가받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2번 인가 신청 전 동의조 기억 조합원 인가 신청하기 전에 변경도 중지도 폐지 마찬가지입니다.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총회 의결이 뭐냐? 바로 과반수 동의를 말한다. 니은 토지 등 소유자다. 조합 설립할 때의 동의 요건과 같습니다. 4분의 3, 2분의 1. 그렇죠? 4분의 3, 2분의 1 동의받아야 되고요. 인가 신청하기 전에. 그 다음에 지정개발자는요. 자, 지정개발자가 두 번째 줄에 먼저 재개발 사업할 때.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할 때 지정개발자가 누굽니까? 토지 등 소유자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재개발 사업이니까. 그죠? 이때는요, 너 못 믿어. 민간이야.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측히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정비사업비입니다. 100억이면 최대 20억까지죠. 이 범위 내니까 20%, 20% 중요합니다. 예치금은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가 되면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끝나면 사업 끝. 그러니 그때 반환을 시켜준다. 3번 인가권자 조치사항인데요. 자, 기억이 뭐냐? 요겁니다. 사업시행 계획도 요거요. 인가 받기 전에 얼마? 공람시킨다. 며칠 이상? 14일 이상 그 말이고요. 자, 니은은 뭐냐면은 인가 가타 여부 통지합니다. 며칠 내에? 60일이죠. 통고 60일이다. 디귿. 자, 인가할 때에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있다. 학교 등이 있다. 그러면 교육감 내지는 교육장과 협의해라. 리얼 인가를 하면은 변경도 중지도 폐지도 마찬가지다. 하게 되면 뭐 하라고요? 여기죠. 고시하라 그 말이죠. 고시하라.
4번에 인허가 의제입니다. 자, 인가할 때는 인허가 등 있는 걸 본다. 그 안에 있는 정비구역 안에는 뭡니까? 많은 땅들이 있다. 다양한 땅들이 있다. 다 인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대신에 니은 너도 그죠?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을 때 이때 뭐라고요? 인허가 등도 동시에 고시한 걸로 본다. 디귿 인허가 의제는 할 때는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데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하라. 이 말이 이 말. 다 앞에 했던 내용과 똑같은데, 자, 인허가 의제입니다. 이자. 그죠? 자, 대신에 행정기관장은 뭐라고요? 협의하는데 며칠 내에? 30일 내에 해라 그 말이죠. 국토법은 20일입니다. 개발법도 20일입니다. 정비법만 30일입니다. 그리고 고시하게 되면 인허가 등도 고시한 걸로 뭐 한다고요? 의지한다 그 말이죠.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그 밑에 그러니까 사업시행계 이따 하나 더 나올 겁니다. 나올까요? 자, 9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1번 임시 거주시설입니다. 주거환경하고 재개발만. 재건축 아닙니다. 주거환경 재개발할 때 밖에서 그죠? 사업이 끝날 때까지 맨 끝에 임시 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그때 딱 4명인데 2번 자, 누구 땅 어떤 건물 누구의 건물이냐?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개인입니다. 그 중에서 3번 국공유지 국가하고 지자체죠. 원칙 국가 지자체는요 임시 거주 시설이죠. 그에 관한 토지 건축물을 물에 사용 신청받으면 거절하지 못한다. 사용료 대부로도 면제한다. 그런데 니은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인데 이건 읽으면 다 안다는 것이죠. 어떨 때 거절하느냐?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야, 이제 내 거 아니다. 팔렸다. 그 얘기죠. 두 번째, 사용 신청 이전에 사용 계획이 확정된 경우. 이미 이럴 때는 빌려주고 싶어도 못 빌려준다. 3번, 너 대신에 너 먼저 벌써 딴 사람에게 제3자에게 이미 사용 허가를 한 경우죠. 이때는 거절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밑에 3번이 아니고 4번 1, 2, 3, 4, 5, 6 번호 바뀌었어요. 4번, 5번, 6번을 바꿔주세요. 3, 4, 5를 3번이 현재 중복됐습니다. 1, 2, 3 밑에 4, 5, 6 자, 4번. 그런데 공공단체와 개인은요 유료니 무료 이런 말 없습니다. 대신에 사용 시에 손실을 입히면은 당연히 뭐라고요? 손실보상을 하고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에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라. 그리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 얼마 내에? 30일 이내에 철거하고 원상회복을 해야 되고요. 6번 특히 재개발은 상업지역에서 하는 사업은 재개발이죠. 그 세입자를 위해서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재개발이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2번 2번 토지 등의 수용사용입니다. 자, 수용사용 맨 끝에 자 취득이 좀 넓은 개념입니다. 자, 수용하거나 취득인데 취득을 수용이 포함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가로 안에 재건축 사업은 천재지변 등일 때만 수용 가능해요. 원칙은 재건축 사업은 수용 사용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왜 안 됩니까? 매수 청구를 통해서 취득하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용하면 안 씁니다. 천재지변 등일 때는 그러니까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고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매도 청구를 통해서 취득하기 때문에 전부 만약에 천재지변이다. 그때는 전부 다 하는 거니까 그때는 가능해요. 전부 다. 하지만 천재지변이 아닐 때는 동의한 자가 아닌 자에게
매도 청구를 통해서 취득하기 때문에 천재지변 등일 때만 전부 다 가능하다. 뭐가? 수용이. 그리고 항상 강조하지만 국토법이건 개발법이건 간에 수용 사용은 이 법이 먼저이지만 없으면은 공치법을 준용한다. 2번에 1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때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원다. 요겁니다. 요거. 여기 사업인정 및 고시 있는 걸로 의지한다. 이번에 재결 신청은 모든 법 다 똑같다. 시행기간 이내. 3번 동그라미입니다. 3번 여기 있어요. 토지 또는 건축물로 돈 줘야 되는데 아시겠죠? 청산금이 아니라 현물로 이렇게 현물로 보상하는 경우는 준공인가 전에 해야 되는데 이후에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3번 나왔죠? 재건축 사업의 매도 청구입니다. 언제 합니까?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얼마 내에? 30일 이내입니다. 여기 인가 고시부터 30일 이내 한다는 것. 하지만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 촉구하는데 말로 하지 말고요. 1번, 2번 하여튼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적어내라 그 얘기죠. 이때 2번 촉구받은 소유자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2개월 이내에 정한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하면 동의하지 않는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4번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 또는 토지만 나는 토지는 내 건데 건물은 내 거가 아니야. 건물은 내 거인데 토지는 내 게 아니야 라고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자는 그에게도 너는 토지 등 소유자가 못 돼. 앞으로 재건축이 되면 그죠? 그러니까 팔고 나가 그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특례입니다.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자가 누구죠? 누구예요? 누구? 공공이니까 공공시행자이니까 당연히 국민주택 채권 매입하지 않습니다. 2번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할 때에는요 다음에 용도 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된 걸로 간주해 버립니다. 저를 봐요. 따라합니다. 환자 수용 관리. 환자 수용 관리.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요거요. 앞에 두 개는 이종, 그러니까 환지나 수수료 방문할 때는 이종 일반 주거지구로 보고 수용 관리는 3종입니다. 환자는 2종으로. 그 다음에 수용 관리는 3종인데, 근데 수용 관리가 3종인데,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할 때는 그때는 3종이 아니라 더 높아서 준주거로. 아시겠죠? 원칙은 3종이지만, 임대주택 200세대 이상 할 때는 준주거로 본다. 그 다음에 5번에 지상권 등 해제입니다. 자, 임차인이 나는 그냥 목적 달성할 수 없다 등등 그러면 나 그냥 계약 해지할래. 다음에 안 들어올래. 지금 재건축 하는데 저를 봐야 하는데 뭐 전세금이 7천인데 나중에 보니까 2억 달래. 에이, 내가 못 들어간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당연히 비싸니까 못 들어간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목적 달성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맞죠? 있다. 그러면 2번 전세금 돌리도 금전 반환 청구권을 사업 시행자에게 한 다음에 소유자한테 하니까 나 지금 돈 없어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전세금 받아버리면 그 고의 멈추지도 않고 쓰거든요.
써버리고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 받아가 주잖아요. 그럼 당장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또 그 사람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 시행자에게 할 수 있다죠. 소유자에게 하여야 하지만 안 주니까 시행자에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디귿 시행자가 전세보증금 7천만 원 돌려주고 나중에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돈 없어 그러면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 아까 전에 사업 대행자도 압류도 얘도 압류하면 저당권과 똑같이 보겠다. 시험에는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면 안 됩니다. 설정하게 되면은 돈은 언제 받아도 언제 받을지도 모르잖아요. 압류를 해야. 왜? 저당권은 을구지만 압류는 어디 합니까? 갑구에 한단 말이죠. 소유권을 제한시켰네요. 소유권을. 이번에 계약 기간의 적용 배제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받고 난 다음에 임대차 등등등등등등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세입자가 나가줘야 사업이 진행되겠죠. 임대차 기간 남았다고 개긴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적용한다면 틀려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6번 1번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조합 설립인가일 현재 이것이 조합원 전체의 공동 소유다. 그러면은 조합 소유로 보는 겁니다. 2번 조합 소유로 보는 토지 등등은 당연히 관리처분 계획에 명시해라. 이거는 우리 거야 라고 명시하라는 얘기입니다. 10번에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분양 공고. 얘는요, 자, 관리처분 계획이 아닐 때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받고 고시가 되면 바로 공사 착수인데 관리처분 계획 방법일 때만 절차가 또 있는 겁니다. 바로 뭐 한다고요? 뭐입니까? 분양 공고하고 그 다음에 분양 자 신청합니다. 자 이때 자 보세요. 언제 하느냐 여기 고시한 날부터요. 날부터 얼마네? 120일 내에 분양 신청하라고 각각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요. 통지하고 난 다음에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이게 공고하니까 분양 공고예요. 하지만 분양 신청은 신문 등등에 공고한 날이 아니라 왜? 신문 안 보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나한테 통지한 날부터 얼마 내죠? 얼마? 30에서 60일 플러스 연장 20일. 이것이 개발법에서 입체 반지 신청할 때에 통지 기한 같잖아요. 362 얘가 바로 분양 신청 기간이다 그 얘기죠. 그 내용이 이제 거기 1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분양 공고의 첫 번째 줄 가로안에 보니까 시공자를 선정했을 때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입니다. 아시겠죠? 그때는 좀 더 뒤로 좀 더 가겠죠. 그죠? 소유자가 한 명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명이 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재개발이죠. 근데 한 명이 시행한다. 한 명한테 뭔 공고를 해, 그죠? 예. 자, 분양 신청 기억 됐죠? 예, 연장 20일이죠. 362 통삼이 362 한 차례 연장. 당연 니은 분양 신청 기간에 신청하고요. 디귿 내가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아파요. 내가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거동이 불편해요. 뭐 여러 장애인이에요. 많잖아요, 그죠? 우편의 방법은요. 그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발송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도달주의가 아니고 발신주의입니다. 발신주의.
3번은 분양 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자녀분이 있다 그러면은 밑에 뭘로 한다고요? 보류지, 건축물 포함해서 보류지로 정하거나 아니면 조합원 등등 외자, 즉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다. 주로 이제 일반 분양하죠. 일반적으로 일반 분양하죠. 이번에 재분양 등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업시행에는 분양 신청 기간 종료 후에 아마 올해 이거 나옵니다. 쌍거리 2번 나올 겁니다. 올해 분명 나옵니다. 이거 물어볼 겁니다. 쌍거리 2번 내 말이 맞아요. 올해 안 나왔다 그러면 또 내년에 나오겠죠. 무슨 말이냐? 신청했는데 가령 지금 아파트 10개 동인데 30평형대야. 그러니까 분양이 5억이래. 5억이래. 그러니까 뭐 옛날 토지 건축물 가격이 뭐 3억이다 4억이다 이런 사람들은 뭐 조금만 융통하든가 그 정도만큼은 융자받으면 되는데 반도 안 돼. 2억이야. 2억밖에 안 되는 사람이 3억을 더 얹어가지고 분양받는다? 쉽지 않죠. 그죠? 물론 신청했다가 결국 안 되니까 철회도 해요. 처음부터 안 해. 그냥 2억 돈 내나 한단 말이죠. 그냥 손실보상금으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 안 했습니다. 분양 신청기가 종료 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변경됐는데 보니까 세대수가 달라졌고요. 주택 규모도 달라졌습니다. 1000세대에서 1200세대로 달라졌습니다. 보니까 200세대가 24평형 한다고 말이죠. 분양가 물어보니까 3억이래. 그러면 2억짜리도 야 진짜 있었으면 내가 하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말해준다. 그때 재분양 공고 2번 뭡니까? 재분양 신청이죠. 아예 처음부터 신청을 안 했거나 했다가 처리한 자가 하겠지. 그죠? 문제는 뭐냐? 3번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일 때는 안 된다가 안 된다. 아시겠죠? 투기 과열 지구의 정비 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요, 일단은 처음에 할 때 분양 대상자 선정으로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안 된다. 분양 신청할 수 없다. 이거는 재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다만 상속받는 거. 상속으로, 결혼으로, 이혼으로 인해서 하필 그래서 결혼으로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결혼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신청 못했어. 두 번째 할 수 있는 기회 그때 결혼한 거야. 투기할 직원을 못했는데 둘이 살 곳이 막막해. 그죠? 그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혼으로 하필 또 요때 맞춰서 딱 이혼하냐. 아, 참. 결혼, 이혼. 상속은 무조건 되는 거니까요. 상속, 결혼, 이혼을 가능하고 요거 빼놓고 나머지는 안 된다. 3번. 그런데 1번에 박스 안에 분양 신청을 처음부터 이제 안 한 자, 했다가 철회한 자. 3번에 하고 싶어도 투기를 지우고 나서 하지 못하는 자. 4번에 처음부터 제외된 자. 돈 내놔. 일시금 내놔. 그 얘기죠. 그때는 청산금을 안 불립니다. 뭐라 불러요? 손실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언제? 1번.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날부터 언제부터 얼마나 90일 이내에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해라. 거기 여러분들 매도 청구는요. 매도 청구는 아까 앞에요. 사업시행계획 인가 요때요. 앞에 나오죠. 그죠? 어디냐면은 91페이지 나오죠. 그죠? 거기 3번 나오죠.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부터 30일이야. 매도 청구는. 근데 손실보상은 얼마나 90일 내에 쉽게 합의가 안 되니까요. 아시겠죠? 90일 내에. 왜 또 90일이냐. 이렇게 큰 돈을 보상하려면 돈을 구해야 돼.
그래서 90일이야 90일. 내가 돈 좀 구해올게 90일이네. 근데 협상이 잘 돼 안 돼? 안 돼. 왜? 소유자가 욕심을 부려. 욕심을 부려가지고 60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왜? 너무나 많은 큰돈 요구에 욕심을 부려갖고 60일 이내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그래서 90일, 60일 구해볼게 60 불어서 60일 아시겠죠? 4번. 자, 이렇게 해서 자, 신청 받고 난 다음에 이때 이제 관리 수립해서 얘도 인가받고 고시한다. 그 다음부터 공사에 착수한다. 이거 지워도 되는가? 좀 그렇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자 1번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인가권자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렇죠? 누구죠? 얘도 시장 근수 등입니다. 야, 인가받고 변경할 때에도 폐지할 때에도 중지할 때에도 전부 다 뭘 받습니까? 다 인가받는데 내용은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 내용은 관리처분 계획은 정 모르면은 아파트 건설하고 그래서 얘는 분양 설계합니다. 설계. 저를 봐요. 일단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리처분 계획은 일명 뭐라고요? 분양 계획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분양 설계. 분양이란 글자가 거의 다 들어가요. 분양이란 글자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관리처분 계획인데 딱 두 개만 안 들어가. 1번 3번 분양 대상자별 4번에 1번 일반 분양분 5번에 분양 대상자별 나오죠, 그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종전의 명세, 종전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었던 날 기준으로 한 가격, 종전 명세, 종전 가격. 그 다음 6번 동그라미 정비 사업비의 추산액,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 및 부담 시기. 6번 동그라미 7번도 분양 8번 동그라미 6번하고 8번만 빼고 전부 다 뭡니까? 분양자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3번에 맨 끝에 추산액 줄 거예요. 추산액. 그리고 6번에 정비 사업비에 얘도 뭐요? 추산액. 뭔가 추산액. 조합원 부담 규모 및 부담 시기 이런 것들. 세입자별 손실 보상 이런 것들. 하여튼간에 6번하고 7번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분양 이렇게 일단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문제 풀 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인가받지 않고 신고하는데 1번부터 6번까지죠. 이거는 1번만 알면 돼요. 이게 나왔다 하면 무조건 정답은 1번밖에 안 냅니다. 2, 3, 4, 5, 6은 지문에 뜨지만 정답은 1번입니다. 계산착오, 오기, 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한 정정일 때에는 경미하잖아요. 신고해요. 근데 가로 안에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을 때예요. 불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때는 인가받아요. 그래서 없는을 있는으로 바꿔냅니다. 누가? 이 작것들이. 3번 재산 등의 평가인데 1번만 동그라미 하시고 1번만 보겠습니다. 중환경 개선 재개발
시장 군수 등이 선정한, 누가 선정한? 선정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술평균이다. 무조건 더해서 나누기 4명이다. 더해서 나누기 4 한다는 얘기죠. 5번에 관리처분 계획에 자, 수립 기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보시면 일반적 기준, 두 번째 주택의 공급 기준, 세 번째 관리 처분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반적 기준은 요거는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 잘 나와요. 1번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면, 이, 환 이것들의 종합적 고려하여 건축물이 균형 있게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게 해라. 2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축물은 좁은 것은 증가, 넓은 것은 감소시켜 적정 규모가 되게 해라. 세 번째,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이나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분할된 토지는 너무 적으니까 현물로 넌 하지 말라는 건 왜 했어? 돈 받고 나가!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번에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 하면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서 토지를 가름하여 보상하거나 아니면 그 증환지 그런 개념이죠.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입체 환지 그런 개념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5번 동그라미 하세요. 자, 분양 설계 언제 하느냐?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선정한다. 즉 수립한다는 얘기죠. 요거. 여기 신청 기간, 설계죠. 요거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이다. 이번에 주택의 공급 기준 보겠습니다. 1주택만 공급합니다. 1번 한 명이 여러 개 있어도 하나 똑같잖아. 2번에 공유도 하나고요. 2번에 소유한 주택 수만 건 옛날에는 3개 있었거든. 3개 다 줍니다. 5개 있었거든. 다 줍니다. 어떤 경우냐? 1번 먼저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입니다. 있는 것 다 줍니다. 과거에 있던 것. 다만 투기가열, 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제외한다. 이 지역 안에서는 무조건 하나. 2번에 근로자, 숙소, 공무원, 숙소, 기숙사, 용도 다 줍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들 다 줍니다. 1, 2, 3번만 보시고요. 3번은 뭐냐?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은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은 다 주는데 위치한 재건축은 3주택까지 가능합니다. 이것도 투기가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은 무조건 하나입니다. 옛날에 내가 있었던 것이 4개였었어. 4개. 그러면 3개. 그죠? 2개였었어. 그럼 2개지 뭐. 그죠? 하지만 하나일 때도 있다. 4번 종전의 토지 건축물 가격 범위. 내가 10억이야. 10억 범위. 종전주택의 주거 주정 면적 범위. 내가 200이야. 200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는데 이 중 하나는 무조건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맨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이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하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전매할 수 없습니다. 매매 안 됩니다. 증여 안 됩니다. 상속만 되는 겁니다. 알선도 안 되고요. 3번에 관리 처분의 방법.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환지 계획은 환지 처분. 관리 처분 계획은 관리 처분. 그래요. 이때 1번 중환경 개선 재개발의 관리 처분은
관리처분 계획 방법으로 하니까 다 나오겠죠? 다 보지 말고요. 3번만 나와시면 한 번만.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거기 분양 동그라미해요.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제외하죠. 지상권자는 분양받는 자가 아니잖아요. 시험에요. 지상권자가 포함된다고 막 줄기차게 나와. 나올 때마다 줄기차게 다 틀려. 그리고 2번도 중요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은 법대로 해라. 법령상 정해진 대로 해라. 아시겠죠? 그런데 다만 조합은 100% 전원 동의를 받으면 그 전원 동의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했다면 그때는 그 기준대로 하는 얘기입니다. 원칙은 법대로 해라. 100% 전원 동의 받아서 정했다면 정한 대로 해라. 근데 100% 동의가 쉽냐고. 좀 쉬었다 하죠?